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최상병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과 함께 사태 초기 진실을 지키려고 정권에 저항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권 편에 서는 소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군사재판에서 박 대령 측 변호인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자 김기현 사령관은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정권 차원의 외압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정권 편에 서왔던, 그래서 태세 전환했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또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박정훈 대령 측은 용산이 수사 무마를 지시했어, 외압이 있었어 라는 입장이고, 용산은 개입하지 않았어, 외압은 없었어 라고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법정에서의 증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권 차원의 외압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수사 내용은 이첩 보류 지시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즉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이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여기에 박 대령 측은 김기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얘기했던 말,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라는 통화 녹취를 제시하자 김기현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 단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니까 박 대령은 김 사령관도 나와 같은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소통을 해왔고, 그래서 이첩을 한 것인데 문제가 생기자 김 사령관이 태세전환을 해서 나의 지시를 어겼어 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김 사령관은 여전히 정권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김 사령관이 이렇게 나오자 휴정 시간에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일부 방청객들이 김 사령관을 향해서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군복을 입은 한 방청객은 사령관 당신이 해병대 정신을 말살하고 있어 창피하다. 외압이 있었다고 말하라 라고 말했고 군사법정을 혐오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던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이 들어오자 즉각 일어나 충성구호와 함께 그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만 봐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해병대 정신이 있는 박정훈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박 대령은 무죄다. 다음 뉴스. 오늘 리서치뷰는 제3지대를 포함한 각 정당의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2%로 가장 호감도가 높았고 비호감이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보다 좀 더 나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중도층의 평가입니다.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의 호감이 35가 나왔고 비호감은 43이 나왔습니다. 반면 한동훈은 호감이 30, 비호감이 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접전 양상이었지만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의 호감도가 한동훈에 비해서 뚜렷하게 좋다, 크게 앞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리서치뷰의 표집 상태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 1000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가운데 보수라고 밝힌 사람이 448명, 진보라고 밝힌 사람이 381명,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닌 중도라고 밝힌 사람이 143명이었습니다. 자, 보통의 여론조사의 표집 상태는 중도가 가장 많고 보수와 진보가 엇비슷하게 표집되는 걸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보수가 더 많은 보수 과표집을 넘어 보수가 중도보다 훨씬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보수 과가 표집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 접전 양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중도층만 떼서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이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 전체적인 조사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 과가 표집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나머지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제3지대 정당 대표들이 전반적으로 호감도가 매우 낮고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준석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정당에서 탈당하면서 해당 지지층으로부터 비호감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대 양당 정치 타파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보수 과가 표집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실제 비호감도는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는 보수 과가 표집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을 응징하고자 하는 국힘 전통 지지층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낙연의 비호감도는 이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낙연을 응징하고자 하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덜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액면상으로는 이준석이 비호감 1등이지만 실제로는 이낙연의 비호감도도 이준석과 삐까삐까다. 그리고 리서치 뷰의 총선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서는 정부 여당 심판론이 42%, 제1야당 심판론이 2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의 동시 심판론, 둘 다 싫어, 이게 1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다음 후보들이 출마할 경우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2%였고 국힘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6%인 가운데 제3지대 신당 단일 후보는 11%, 정의당 후보는 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은 모두 심판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16%가 있었는데 제3지대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것은 둘 다 싫어 생각이 곧바로 제3지대 투표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중 3분의 1 정도가 이탈해서 거대 양당을 결국은 찍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실제 투표장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그래도 국힘당이라며 거대 양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더욱이 나 둘 다 싫어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투표장에 잘 안 갑니다. 따라서 제3지대 전체의 실제 득표율은 한 자릿수 정도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리서치 뷰는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어떤 당의 후보를 찍겠냐라고 조사를 계속 해왔었는데 나 민주당 후보 뽑을래 라는 사람들이 계속 많았다는 겁니다. 많다가 최근 들어서 제3지대 신당을 넣고 돌려봤더니 양당에서 4%씩 이탈해서 그들의 지지율을 만들고 있더라. 그리고 이들은 11%를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무당층에서 온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는 보수 과가 표집인 상태를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는 더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자, 이것은 뭐 한 개의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리서치 뷰라는 나름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는 호감도가 높다. 생각보다 한동훈의 호감도는 낮다. 이 와중에 중도층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대적으로 더 호감하고 덜 비호감한다. 그리고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크게 미움을 받고 있다. 비호감 삐까삐까다. 자, 민주당으로 정권 심판하자는 여론은 공고한 가운데 지역구 선거에서 제3지대 정당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오늘 호남 순천에서 선거 유세 비슷하게 한 이준석은 또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남에서 2당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 제1당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호남 1당을 노리기 전에 비호감도 1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마이크 사용은 분명히 이준석의 발목을 훗날 잡을 겁니다. 다음 뉴스. 오늘 양소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이낙연의 개미당으로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양소영은 개미당으로 가서 청년최고위원회에 해당하는 당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꽃가마를 타고 스카웃 되셨네요.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이상민 탈당 이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이낙연의 재평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없으면 청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낙연이 밖에서 쓰레기통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상쾌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양소영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양소영은 총선 전망, 윤석열 정부 미래를 본다 이 토론회에서 다음 총선에서 핵심 인물이 누구냐를 적어달라는 요구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핵심 인물은 이재명 대표와 양소영이다. 야, 대단하죠? 야, 그도 심각한 자아비대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학생위원장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낼 활동을 하면 좋은데 개파 정치나 하고 줄이나 서고 유능하지도 못해 감각도 없어 그 수박들처럼 윤석열 정부와는 싸우지 않아 김남국 코인 논란 등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나게 내부 총질을 합니다. 자, 이제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면 좋은 능력이 또 발휘될 수 있겠죠?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